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짧은 시간에 한정된 지역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올해 벌써 8번 발생했습니다.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파고들며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작은 저기압이 원인인데 현재 기술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국보 석굴암이 있는 경주 토암산에 땅밀림 현상이 관측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표면만 무너지는 산사태보다 덩어리 전체가 쓸려 내려오는 땅밀림은 수십 배 위력을 지녀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에게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태에 빠진 주민이 4명으로 늘었는데 경찰은 누군가 살충제를 고의로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5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 관련 분쟁의 불기소 비율이 18%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나 교사를 다치게 하는 일들은 오히려 늘어나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현장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좁은 지역에서 1시간 동안 100mm 이상 갑자기 쏟아지는 이 극한호우가 현재 과학기술로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하루 중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올해 벌써 8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장마가 가장 길었던 2020년에도 1시간에 100mm가 이상 내린 경우는 5번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장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8번에 달한 겁니다. 집중호우의 원인으로는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파고들면서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작은 저기압이 지목됐습니다. 작은 저기압은 좁은 지역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섞이며 만들어지는데 짧게는 1시간, 몇십 분만 해도 발생하며 규모는 작지만 수직으로 강하게 발달해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쏟아내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기상청은 작은 저기압에 대한 예보 예측 모델이 현재까지 없으며 발생 주기가 짧고 위치 또한 좁은 지역에서 발생해 기존 수치 모델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전남 서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며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오전 11시 기준 집계한 전국의 국가유산 피해 2건이 모두 전남 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두륜산 대흥사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며 석축이 유실됐고 달미산 미왕사에서도 경내 곳곳 흙이 흘러내리며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등 역사 문화유산이 산재한 경주 토암산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장마철을 맞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는 일반 산사태의 100배 넘는 피해를 낼 수 있는 이 땅밀림 현상까지 여러 곳에서 관측됐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김근우 기자입니다. 석굴암에서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경주 토암산 자락입니다. 한가운데 흉하게 파인 자국이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땅 높낮이가 벌어진 흔적이 뚜렷하고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땅속에 물이 차면서 산이 통째로 밀려내려가는 땅밀림의 징후입니다. 표면만 무너지는 산사태와 달리 덩어리 전체가 쓸려 내려오는 땅밀림은 피해 규모가 한층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 제기된 산사태 우려에 따라 추가 조사를 했더니 경주 토암산 일대에서만 이런 땅밀림 우려 지역이 3곳이나 됐습니다. 땅밀림은 산사태의 최대 100배 정도로 크게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계곡과 붙어 있기 때문에 토성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처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민가나 도로도 많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땅밀림 현장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국도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언제든 바위와 흙 수천 톤이 쏟아져 도로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주 토암산 하멀산 일대가 땅밀림에 취약한 그런 지질적 구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밀림 발생했다 조치한다가 아니라 땅밀림을 전제로 이 산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산림당국과 경주시, 국가유산청 등은 우선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진행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주 충청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쓰레기 수백 톤이 강을 따라 내려와 서해로 밀려들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수거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계속된 비로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들 거라는 전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들 사이로 음료수 캔과 화장품통이 뒤엉켜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전화번호인 0432 찍힌 플라스틱 상자와 농약 병까지 발견됩니다. 많은 비로 금강을 따라 떠내려온 장맛 쓰레기가 금강 하구뚝 수문이 열리면서 서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분 같은 일반 생활 쓰레기부터 안전모 그리고 건설 자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변 한쪽에는 치워진 쓰레기 더미가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치워보지만 갯벌과 뒤섞인 쓰레기들은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다양한 그 생활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이 갈대가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썩고.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어선 스크루에 감기면 조업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 양식장 어민들은 이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양식장이거든요. 동주거고 가물하고 양식장인데 이 쓰레기가 여기 밀리면은 나가들 안 해요. 나가들 않고 여기 파묻힙니다. 서천구는 지금까지 400톤 넘는 쓰레기가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 정도인 100여 톤을 치웠지만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저희 군에서 17억 확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그 예비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고 신청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또다시 몰려든 장맛 쓰레기의 습격에 해변은 몸살을 앓고 있고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날씨 애플리케이션 K웨더 날씨가 기상청 날씨 예보가 아닌 민간 예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K웨더는 기상청 예보와 K웨더 예보를 동시에 제공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K웨더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민간 날씨 예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날씨 앱 K웨더 날씨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날씨 예보 서비스를 푸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기온과 바람, 미세먼지 등의 날씨 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한 에어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개인별 맞춤형 기상예보인 전담 예보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날짜와 시간, 장소, 이용 목적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하루 전 낮 12시와 신청 당일 오전 6시, 낮 12시 모두 3번에 걸쳐 문자로 알려줍니다. 네, 이번 여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도 그만큼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차량이 침수된다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차게 들이닥친 비에 동네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바퀴까지 차올라 차를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차 빼러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 정도로 잠긴 건 처음 봤어요. 아예 물에 잠겨버린 차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얼마 안 나오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폭우로 차가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특약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도 단독 사고 보장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자라면 침수 피해가 인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썬루프나 문이 열려 빗물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상의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침수로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를 사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사용할 렌터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자차 보험에서 슈퍼, 완전 등의 용어가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씨. 반나절에 차량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렌터카 계약 시 가입한 자차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뜬금없이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그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이 같은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7월에서 9월 휴가철에 집중돼 있는데 이 중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고 시 업체 측이 수리비나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 등이 74%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비해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인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용어 때문에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어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 상품명에 슈퍼자차 또는 완전 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사고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용이 높은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렌터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AI 로봇과 차세대 반도체, 청정수소 등 임무중심연구소 3곳을 만들고 소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상록 키스트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의 잃어버린 연구 본능을 다시 깨우고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스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장은 지난 1일에 출범한 임무중심연구소 3곳이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소장에게 예산 배분과 평가, 관리 방법, 사업화 등은 물론 외부 우수 인력 유치 권한 등의 전권을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키스트의 연구 결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기술 사업화, 글로벌 협력 전략 연구 지원, 경영 부문 전문성 제고와 효율화 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경로당 회원 가운데 3명이 초복을 맞아 함께 식사한 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탁에서 식사한 70대 한 명도 16일 밤부터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명 모두 중태인데요.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경로당 회원 3명이 쓰러진 날, 또 다른 70대 회원 A씨가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상은 비슷했습니다. A씨 역시 먼저 쓰러진 3명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했습니다. 다만 증상을 보인 시점은 반나절쯤 지난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앞서 3명이 쓰러졌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뒤늦게 이상 증상을 보인 겁니다. 다른 분들 오고 있었는데 그분은 저녁부터 증상이 조금씩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더 있어가지고 구성이 이렇게 할게요.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살충제 성분 농약을 음식에 넣은 거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간 사람은 물론이고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경로당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5명뿐만 아니고 그게 식당에 참여한 분이나 경로당에 오신 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체크를 해와야 될 부분이고요.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한 농약 범행은 끊이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상주에서 80대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 있는 음료수에 농약을 섞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또 2016년에는 청송에서 소주에 농약을 섞어 사상자 2명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포항에서 마을 주민이 함께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사건은 모두 주민 사이 갈등이나 불화가 원인이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제습기 일부 제품의 성능이 광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보아르와 싱크에어 2개 제품은 표시된 제습량보다 실제 측정값이 더 낮았습니다. 또 위닉스 제품은 자동 모드로 사용했을 때 실제 제습량이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적어 표시대로 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 모드로 작동이 필요했습니다. 제습 성능은 LG전자 제품이 일일 제습량이 20리터 이상으로 우수했고 풍량을 최대로 높였을 때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은 위니아 제품이었습니다. 제습 성능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캐리어로 올해 초 온라인 판매가 기준 3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삼성전자가 월 평균 7,000원으로 가장 적게 들었고 보아르가 10,000원으로 유지 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습량을 기준에 맞게 제품에 표시하고 제습 모드에 따른 성능 차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업체 측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희초 사건 1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과 교권 보호 장치가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다는 점을 교육감이 소명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뒤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까지 간 경우는 160건. 그렇지만 137건, 85.6%는 입건이나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불기소 비율이 18%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소집해 문제를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석 달 만에 1,300여 회가 소집됐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2배 늘었고 관련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교권보호 5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큰 법제적인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현장에 좀 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일선 교사들은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서희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는 절반 가까이 동의했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0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악성 민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빈도가 서희초 사건 직후에 좀 줄었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도를 하다 보니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선생님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줄었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달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초등학생 사건처럼 교사를 다치게 하거나 때린 경우도 15%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와 심의 건수가 늘어난 탓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 뒤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보호 3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서희초 사건 뒤 교권보호법이 강화됐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교권보호법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의 교육과 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고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서행동장애 학생 등을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 뒤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에 육박해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임금과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에 공무원보다 일반 기업체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기준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이 임금 근로자로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2.8개월 늘어서 1년하고도 5.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청년들의 진학 준비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력을 쌓은 이후에야 이제 신입으로 정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정말 신입사원을 뽑는 시기가 신입을 뽑는 그 공채 시장이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좀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는 129만 명,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2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취업 기간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 중 1명에 이른 것도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5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준비 분야를 보면 일반 기업체 비중이 올라간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6%포인트 넘게 떨어져 기업체 선호도가 처음으로 공무원을 넘어섰습니다. 18년 전만 해도 공무원 준비 비중은 40%가 넘었습니다. 개인이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안정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취업해도 청년들은 고용시장을 계속 떠돕니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2개월로 2년이 안 됩니다. 전일제 근로가 74.1%로 감소한 반면에 시간제는 23.4%로 2%포인트 늘어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산사태보다 위험한 땅밀림이 경주 토암산에서 관측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비로 인해 땅의 표면이 쓸리는 것이 산사태라면 지하, 안반층 위에 많은 비가 내리며 땅이 밀려 산이 통째로 이동하는 것이 땅밀림이라 발생 시의 피해 우려가 더 큰데요. 이 같은 땅밀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질 구조를 지닌 지역들의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